붙잡힌 시선, 따뜻한 공정의 가치로 함께합니다. 황보선의 출발 새아침. 네, 황보선의 출발 새아침 2부 시작합니다. 쏟아지는 뉴스 홍수 속에 진짜 뉴스 밑줄 긋고 별표도 그어보는 시간입니다. 자, 뉴스를 보는 또 다른 시선, 박원석의 밑줄. 박원석 정의당 사무총장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오늘 첫 번째 언더라인 밑줄은 합당 밀당입니다. 자, 야권 단일화에 이은 2라운드라고 볼 수 있을까요? 이게 국민의힘과 네네. 국민의당 얘기인데 일단 지금 서로 뭐 기싸움 중으로 보입니다. 왜 이렇습니까 이거? 아무래도 이제 정당 간의 합당이라는 건 굉장히 중요한 문제 아니겠습니까? 예. 근데 이제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선거 전에 합당 얘기가 나왔는데 선거 끝나고 나서 합당의 시점에 대해서 좀 당내 이견이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대표 권한대행을 맡고 있고 현 원내대표이자 또 차기 당권 주자 중에 한 분인 주호영 의원 같은 경우에는 전당대회 전에 합당을 해서 예. 야권 통합의 모습을 단일화에 이어서 좀 힘있게 보이자라는 주장을 하고 있는 반면에 예. 다수의 비대위원들은 대표가 뽑히고 나서 정통성이 있는 대표가 합당을 추진하는 게 맞지 않느냐. 예. 이런 논리로 내부 이견이 좀 정리가 안 돼 있는 것 같고요. 여기에는 이제 당권 주자들의 이해관계도 조금 결부돼 있는 게 아닌가 싶고, 그리고 국민의힘으로서는 뭐 급할 게 없는 거 아니냐. 근데 이런 내부 기류가 있는 것 같아요. 오세훈 시장이 어쨌든 뭐 낙승을 했고, 예. 그리고 뭐 심지어는 야권 단일화가 없었어도 이길 수 있었다 이런 평가마저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그다지 합당을 서두르지 않는 분위기가 형성이 돼 있는 것 같고요. 그에 반해서 이제 국민의당은 지금 당력의 차이가 워낙 현격히 크지 않습니까? 예. 국민의당이고 국회의원은 지금 3사람밖에 없는 상황이고 그마저도 전부 비례대표고 안철수 대표가 국민의당의 전력의 거의 대부분이라는 점에서 이 당력도 이렇게 현격히 차이가 나는데 자칫 흡수되는 듯한 모습을 보이게 되면 그 이후에 안철수 대표의 정치가 순탄치 않겠다 이런 판단을 할 것 같아요. 예. 그래서 합당을 하더라도 예. 그냥 합당할 수는 없고 어떤 뭐 지분이라고까지는 얘기하지 않더라도 어떤 지위에서 어떤 역할을 하게 되는 거냐, 특히 안철수 대표가 이런 걸 좀 따져보고 합당을 해야 되겠다. 이런 양당 간의 어떤 이해관계의 차이가 지금 합당 일정이 조기에 정해지지 않는 그런 문제로 드러나는 게 아닌가 싶고, 또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합당 자체에도 굉장히 부정적인 언급을 물론 당을 나가셔서 밖에 계시지만 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게 영향을 간접적으로도 미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예, 이제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좀 뭐 이제 위원장직을 그만둔 듯 하신 불구하고 뭐 이제 언론 인터뷰 등을 통해서 목소리를 계속 내고 있습니다. 그렇죠. 네네. 그러면 합당에서 이 보면은 특히 초선 의원들이 또 뭐 돌아오면 좋겠다 또 이런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보니까. 그렇죠. 근데 지금 국민의힘의 초선 의원들이 50명이 넘습니다. 예. 거의 전체 의원의 절반 이상인데요. 네. 예. 아니, 초선 의원들의 의견이 중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래도. 예. 그래서 아마 오늘쯤 초선 의원들이 별도의 의원총회를 갖는 걸로 이렇게 언론 보도를 보니까 나와 있던데, 거기서 합당 문제 또 향후 지도체제 구성에 있어서 초선 의원 중에 출마하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어서 예, 뭐 그런 예. 문제 등등에 대해서 의견을 교환한다고 하는데, 그 초선 의원들이 의견을 모으는 방향이 굉장히 중요하겠죠. 전체 의원들 중에 의석 비중으로 봤을 때. 거기서 아마 이제 합당의 시점이나 합당 방식이나 이런 것들이 대체로 논의가 될 텐데,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당을 나가자마자 이게 비대위가 다시 그 이전에 오합지졸 비슷하게 네. 되는 거 아니냐라는 우려도 있어요. 예. 여전히 이제 김종인 위원장의 지도력을 대체할 만한 이제 그런 대안이 없기 때문에 추대를 해서라도 김종인 위원장을 다시 모셔오자 뭐 이런 얘기도 부분적으로 나오는 것 같은데, 예. 뭐 김종인 위원장은 거기에 대해서도 또 선을 걷습니다. 네. 어떤 경우도 안 간다. 이게 자강할 의사가 없이 자꾸 바깥에만 시선을 두는 정당은 뭐 그다지 이렇게 희망적이지 않다 이런 말씀을 하셔서
설사 김종인 비대위원장 재추대론이 나와도 예. 그게 이렇게 그 부드럽게 이루어질 것 같지는 않고요. 어찌됐건 그 국민들 앞에 합당을 공언했기 때문에, 야권 통합을 공언했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든지 이게 논의가 진행은 될 텐데, 그 선거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전격적으로, 즉각적으로, 조기에 그렇게 합당이 이루어질 것 같지는 않습니다. 예. 자, 그나저나 이 합당이 좀 안 되는 부분이요. 또 사실 김종인 그 전 위원장과 안철수 대표 사이에 뭐 계속해서 어떤 감정 싸움이랄까요? 뭐 건방지다 이런 표현. 그다음에 또 그러면 이제 김 위원장이 뭐 원래부터 아예 뭐 안철수는 안 돼 이런 식으로 뭐 속된 말로 뭐 이미 찍은 거 아닌가? 안철수 대표는 찍힌 거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요. 사실 그 후보 단일화 과정에서 여러 차례 그런 어떤 김종인 비대위원장의 안철수 대표에 대한 평가 이런 게 이제 겉으로 드러났었죠. 예. 이번에도 그 선거 끝난 날 야권의 승리다라고 말한 거에 대해서 건방지다 이러면서 다소는 조금 좀 강한 톤으로 비난을 했는데 아마 그거는 김종인 위원장이 안철수 대표를 그간 정치 과정에서 여러 차례 경험하면서 예. 대통령과 같은 그런 어떤 리더가 되기에는 여러 가지로 자질이나 함량이 부족하다 이런 판단을 가지고 그런 의중을 기회 있을 때마다 드러내는 것 같고요. 근데 사실은 김종인 비대위원장의 그런 의견이 있다손 치더라도 아마 합당 논의는 하게 될 겁니다. 다만 이제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안철수 대표가 그런 합당 과정을 통해서 대선에 나서려고 하는 자기 정치에 관한 욕심만 있지 뭐가 있냐 이런 비판을 하는 게 사실 안철수 대표는 굉장히 부담스러운 대목이에요. 예. 지금 김종인 위원장이 당을 나갔지만 대선을 앞두고 어떤 식으로라도 이 대선 선거 과정에 개입을 하거나 복귀를 하거나 그럴 가능성이 높다는 일반적인 예상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근데 이제 그런 여전히 강한 그런 리더십을 갖고 있는 분이 안철수 후보의 가능성에 대해서 이렇게 비판적이라고 보면 사실은 안 대표로서는 굉장히 좀 부담스럽고 굉장히 좀 어려운 그런 이 장벽 같은 걸 만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두 번째 밑줄 한번 그어보죠. 두 번째 밑줄은 민주당 쪽 여당으로 가보겠습니다. 자, 초선 의원들이 그 반성문 낸 다음에 초선 5적으로까지 밀리는 상황인데 또 그 다음에 초선, 재선, 3선까지 따로 모여서 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자, 민주당에서 지금 선거 패인 분석하고 이제 앞으로 이제 대선 대응하는 이런 준비하는 이 차원에서 이 상황에서 서로 목소리가 많이 다른 것 같습니다. 보니까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네, 이제 이번 선거가 서울, 부산 두 군데서만 열렸지만 예. 대선에 버금가는 큰 선거였지 않습니까? 선거의 의미는. 예. 또 대선이 1년도 안 남은 상황에서 대선 전초전이었고 이런 큰 선거에서 참패한 원인은 아마도 종합적일 겁니다. 한두 가지의 원인이 선거의 승패를 결정짓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선거를 되돌아보고 반성하고 성찰하고 혁신을 한다면 그 원인 진단 또한 종합적이어야 되고 거기에 대해서는 어떤 성역이 있어서도 안 되는 게 맞죠. 근데 이제 조국 사태를 언급하는 거는 마치 선을 넘는 거다라는 식의 당내 반응이 있는 건 여전히 이번 선거 결과에 대해서 근본적 성찰을 하려는 자세가 있냐라는 의문을 갖게 합니다. 초선 의원들이 조국 사태에 대한 언급을 했는데 이게 당내에서 강성 지지자들에 의해서 거의 진압이 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리고 지금 원내대표 선거가 진행이 되고 있고 당권 선거도 이제 앞두고 있는데 굉장히 조심스럽게 그 문제에 대해서는 마치 언급하면 안 되는 듯한 금기인 것처럼 이런 분위기가 형성되는데 이건 다시 말하면 과거 자신들의 과오를 돌아보지 않겠다. 예. 그건 과오가 아니었다라는 태도와 다름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이제 그런 어떤 금기를 남겨두고 과연 근본적인 성찰이 되겠나. 사실 국민들 시선에서 보면 조국 사태 때에 좀 이해하기 어려운 조국 수호가 곧 검찰 개혁이다라는 식의 논리라거나 또 그 뒤에 이어서 추미애 장관이
지나치게 거칠고 일방적인 방식으로 검찰개혁을 밀어붙이고 사실은 윤석열 전 총장을 밀어붙이고 그에 대해서 대통령을 손 놓고 있던 이런 상황 자체가 잘 이해가 안 되거든요. 그리고 그런 어떤 누적된 정치의 결과가 민주당이 지나치게 오만하고 또 위선적이고 내로남불이다. 이런 어떤 평가를 나와서 이번 선거에 참패한 건데 아주 그 원인의 기저에 바닥에 깊숙이 들어있는 이 문제에 대해서는 돌아보지 않겠다면 저는 민주당의 근본적 성찰은 불가능할 거라고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세 번째 비추 방금 윤석열 전 총장 말씀하시는데 간단히 좀 정리해 보죠. 최근에 노동 전문가를 만났습니다. 뭐 이거 대권 행보다 이렇게 다들 이제 당연히 볼 수밖에 없는데 윤석열 전 총장 지금 지금의 행보 어떻게 봐야 되겠습니까? 대선 준비하고 있는 거죠. 선언만 안 했을 뿐이고 예. 지금 아직 선언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그동안의 행보를 보면 원로이신 김영석 교수를 만나서 정치에 대해서 자문을 얻고 또 전문가들을 만나면서 이런 국가적인 의제들에 대해서 뭔가 공부를 하거나 고민을 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은 사실상 대권 행보에 나선 거고요. 예. 다만 이제 시점이 언제냐가 남았는데 그건 아마 이제 국민의힘이나 국민의당과의 합당 여부를 포함해서 그 야당의 진영이 어떻게 짜이는지 또 여당의 지도 체제가 어떻게 들어서는지 이런 것들을 좀 관찰한 이후에 어떤 그 등장을 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되고 다만 윤석열 총장이 이제 현실 정치의 경험이 전무한 상황에서 예. 검찰총장과 쭉 공직에만 있다가 바로 이게 이제 정치 현실 정치 무대에 오르는 건데 얼마나 또 준비가 돼 있을지 예. 누구와 함께 이걸 준비를 하는지 이런 것들이 좀 드러나야 이후에 향후 대권 가도에서 네. 윤석열의 파괴력 같은 것들을 네. 조금 더 예측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지금으로서는 여론조사상으로 예. 여전히 그 높은 지지율을 보이고 있는데 아직도 반사 이익적 측면이 큽니다. 즉 아직도 반사체의 성격이 강하지 발광체로서의 그런 윤석열의 잠재력이나 가능성이 확인된 건 아니다. 예. 그런 면에서 예. 좀 더 지켜봐야 되는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박원석 정의당 사무총장이었습니다.